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분석의신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삿포로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입니다. 삿포로는 현재 상황에서 그 특유의 공격적인 수비 전략을 유지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중앙을 괴롭히며 전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공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지난 라운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삿포로는 이 방식이 상대방에게 뒷공간을 노출시킬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래 두 번의 경기에서 공격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경기에 스가노, 오카무라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현재 일본 1부 리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경기에서는 상대팀의 강한 압박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래 몇 경기에서는 VAR의 판정 혜택을 받거나 중거리 슈팅 2개로 승리를 차지한 경우도 있어 필드에서의 정교함이 시즌 초반에 비해 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원에서도 볼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타, 하나타카, 유타, 이치모리는 내일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삿포로는 근래 두 경기 연속으로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만나 성공적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공격적인 수비 스타일이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경기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이에 기반한 플레이 스타일을 삿포로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삿포로도 화력을 중시하는 경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래 수를 예상했을 때 9월 6일 경기에서 삿포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2.5오버와 함께 삿포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FC 도쿄와 후쿠오카입니다. 도쿄는 현재 리그에서 후쿠오카를 상대로 복수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동안 후쿠오카에게는 약간 밀린 신세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재미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강력한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경기에서 상대방이 잠갔을 때에도 코너킥 하나를 말고는 큰 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경기에 호타카, 타쿠야, 마츠키, 야마시타는 출전하지 못합니다. 후쿠오카는 근래 경기에서 상대방의 필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름에 체력적 부담이 늘어나 수비적인 안정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도쿄와의 경기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쿄를 만나 근래 6번의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았고 도쿄를 상대로는 강력한 수비와 역습을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메가와, 모리야마, 나카무라, 미쿠니, 웰링턴, 우유자와는 내일 경기에 오르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후쿠오카는 도쿄를 잘 공략하는 양상은 아니었고 상대방의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경기에서는 후쿠오카의 에너지 수준과 수비 안정성이 도쿄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한몫했습니다. 따라서 9월 6일 경기에서 후쿠오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후쿠오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우라와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일본 1부 리그에서 11위에 해당하고 근래 경기에서는 삿포로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수비가 무너지고 득점을 허용하며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로 맞설 우라와는 삿포로보다 호전성이 강하며 득점 능력도 떨어지는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간바 오사카 입장에서는 우라와를 만나 상대하기 쉬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로카와 한다, 미우라는 내일 경기에 오르지 않습니다. 우라와는 일본 1부 리그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 블록을 형성하고 상대를 버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 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멀티 득점 경기가 적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주도권을 잡으면 수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버거울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라와는 수비적인 플레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간바 오사카가 주도권을 잡으면 수비가 더 강화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9월 6일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2.5언더를 추천드리며 과감하게 가실 거라면 무승부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나고야와 가시마입니다. 나고야는 일본 1부 리그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공격진과 수비진 모두 부진한 상황입니다. 수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고야 팀에게 큰 위기입니다. 공격적인 플레이가 팀의 강점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비의 무너짐은 예상치 못한 문제입니다. 근래 경기에서는 단순한 크로스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어 패배를 기록한 적이 있고 가시마의 주요 공격 루트가 측면과 지속적인 크로스 공급에 의지한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시마는 일본 1부 리그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근래 경기에서는 상대의 압박에 밀려 측면 크로스를 주로 활용하여 골을 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사이드백을 높게 위치시켜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시마가 이전의 나고야에게 승리를 한 적이 있지만 현재의 나고야와 이전의 나고야의 수비 집중력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일 경기에 아르투르, 모로카, 스즈키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시마가 나고야의 수비를 이용하여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고야의 수비, 특히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이 현재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크로스 작업도 박스 안에서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가시마가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전개할 경우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9월 6일 경기에서 가시마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가시마의 승리 혹은 2.5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